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희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론 DFSST 제7강 VOC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VOC 수집은 전체 스텝 5 VOC 조사의 일부 활동이죠. 앞서 우리가 이제 고객을 선정을 하게 되면 제품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스텝 5 VOC 조사고, 이전 강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할 것인가, 뭐 이런 세부적인 수집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집 활동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분석과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의 아웃풋인 어떤 그 특성화, 고객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어떤 그 특성을 이제 규정 짓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제품에 어떤 사항들을 이제 반영하면 좋을 것인지를 묻는 그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빠지는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수행한 다음에 이것은 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한 어떤 그 위험 관리 차원의 사전 활동이 이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항목들이 이제 숙지가 좀 미흡한다든가, 그래서 실전에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또 하고가 났는데 이거 좀 빠졌네,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또 설문조사원이 경험이 또 전무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가 자 이거 조사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또 하긴 했는데 또 굉장히 좀 미숙하게 대응을 한다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단 하나의 고객 설문을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후의 연구개발 과정이 전체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연구원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제품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 대다수 많은 어떤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완전한 신제품,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제품에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작 자체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에서 이것이 이제 미흡하거나 미진하면 이 활동의 품질을 우리가 담보하거나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여대생이라든가 또는 고등학생 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그 영역의 직업군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그 돌출적인 발언이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품의 어떤 차별성을 유지해주는 아주 그 특별하고 특징적 요구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얻기 위한 노력이 철저하게 이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건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VOC 수집에서 이제 수행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 교재에 정의된 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선 그 프리테스트라고 그러죠. 사전 검사. 이것은 이제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실질적으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활동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변동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 변동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적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어떤 그 표본 대상자를 추출을 해서요, 예비 점검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 문항들, 질문 문항들, 이런데 이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를 설문해서 얻는데 소요 시간은 얼만큼 예상되는지, 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수집 활동을 예측해 보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되는 변동 요소를 좀 줄여주는 이런 어떤 사전 테스트, 사전 검사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준비물이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설문지를 인쇄한다든가 또는 대상자 목록을 좀 명확히 한다든가, 시간이나 날씨 뭐 이런 것도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집중적으로 그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런 대상이 바로 면접원, 조사원이죠. 그래서 조사원들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용은 뭔지, 또 어떤 역할을 뚜렷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여의식을 좀 심어주는 이런 사정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사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어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잠깐 어떤 내용들을 수집을 했는지 점검도 좀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과정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 맡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집되는 어떤 그 요구사항들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이런 거 체계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집 자료에 대한 이제 검증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음 이제 세부 로드맵, 우리가 이제 분석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분석 과정의 입력 자료로서 정형화된 또 하나의 산출물을 마련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장표상으로는 이건 실질 그 수집하는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을 보여줄 수는 없죠. 물론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서화 작업에 어떤 그 참고 자료로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 보여지는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벌칙 보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더드카의 벌칙 보상 분석. 이것은 이제 항목들이 우리가 이제 정한 항목들이 어떤 그 품질 요소를 나타내는 건지 분류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분석법입니다. 이후에 그 분석 과정 중에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문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은 그대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요구사항이 되고요. 그 요구사항들은 요구 품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또 하나의 그 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설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설문 내용과 관련된 또 결과, 또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다양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은 개체 삽입을 통해서 한 팩으로 이렇게 모든 활동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